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실제 이유에 대한 분석이 일본에서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나카노 고이치 일본 조치대 교수는 30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즈에 게재한 아베 신조는 병들었다. 하지만 이게 그가 사의를 표명한 유일한 이유일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나카노 교수는 아베 총리가 지병 악화를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은 그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해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진 시기와 겹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베 총리는 팬데믹과 그 경제적 여파를 관리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라며 일본인 대다수는 이에 비판적인 상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올해 초 코로나19가 창궐한 이래로 아베 총리는 대중 앞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끔 모습을 드러내 발표한 정책들은 허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례로 모든 가구에 일명 아베노마스크라 불리는 첫 마스크를 2장씩 배포하겠다는 정책은 발표 즉시 비효율적이고 무의미하다고 비난받았습니다. 동시에 아베 총리는 지난 수년간 제기된 각종 스캔들에 관해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했다고 고이치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2017년 불거진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은 아베 총리 부부와 가까운 사이인 가오이케 야스노리 전 모리토모 이사장 부부가 학교 용지로 쓸 국유지를 감정평가액보다 싸게 매입하는 과정에 아베 총리 부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낳았습니다. 이후 재무성 당국자들이 국유지 매각 관련 공문서에서 아베 총리 부부 관련 내용을 삭제, 수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베 총리는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제기된 벚꽃놀이 스캔들도 그에게 큰 정치적 타격을 줬습니다. 당시 아베 총리는 정부 주관 연례 행사인 사쿠라 나들이 모임에 자신의 지역구 후원의 인사를 대거 초청하는 등 공공행사를 사유화했다는 의혹을 산 바 있습니다. 야당이 이를 추궁하자 내각부는 지난해 행사 참석자 명부를 폐기해 비판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외에도 아베 총리는 자신이 선호하는 검사의 정년을 연장하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린 후 이를 뒤늦게 정당화하려는 듯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한 일, 측근인 국회의원 부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 등 숱한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나카노 교수는 한마디로 아베 총리는 의회, 언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게 많지만 이를 가능한 한 적게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아베 총리가 지난달 6월 18일 이후 이달 28일 사의를 발표할 때까지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언급하면서 어쩌면 아베 총리는 책임을 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말이 좋아 감당 못하는 것이지 도망갔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임기를 1년여 남겨놓은 아베 신조 총리의 사의 표명으로 새로 출범할 일본 내각은 수많은 미안의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2012년 12월 2차 집권을 시작한 아베 총리는 역대 최장인 7년 8개월간 연속 재임하면서 일본의 경제, 사회 구조를 바꾸는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펼쳤습니다. 또 아베 총리의 사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확산 여파로 1년 연기된 2020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개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아베노믹스는 1990년대 이후 거품이 꺼지면서 장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선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아베 정권이 추진해온 핵심 경제정책입니다. 잃어버린 20년이란 신조어를 낳을 정도로 장기간 지속한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벗어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대담한 금융 완화, 기동적 재정정책, 성장 전략 등 이른바 세계의 화살로 이루어진 아베노믹스의 지향점은 중앙은행을 앞세워 유동성 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리면서 재정 지출과 성장 전략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28일 사임 표명 기자회견에서 아베노믹스가 20년간 이어져 온 일본의 디플레이션에 대응해 400만 명이 넘는 고용을 창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습니다. 실제로 아베노믹스가 엔화 약세, 주가 강세 현상을 가져오는 등 가라앉은 일본 경제를 띄우는데 효력을 발휘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역풍을 계기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의 한계 또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는 기업 실적 회복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실적 회복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부상이 꼬인 것입니다. 근로자 1인당 월급은 2013년 1월 26만 9,937엔, 하나로 약 303만 1,042원에서 올 5월 26만 8,789엔, 하나로 약 301만 8,151원으로 대래 줄었습니다.
2012년 마이너스 0.2%였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올 7월 0.0%로 제자리 걸음입니다. 또한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잠재 성장률은 취임 당시 0.8%에서 올 1분기 0.9%로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국가재정은 인위적인 경기 부양으로 인한 거대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두 차례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한 결과 올해 국가 지출은 사상 최대 규모인 160조 3천억 엔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 중 90조 2천억 엔을 신규 국채 발행으로 메우기로 함에 따라 국가재정의 부채 의존도가 사상 최악인 56.3%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취임 당시 705조엔이었던 국채 발행 잔액이 연말 964조엔으로 불어났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작년 말 2.6%에서 올해 12.6%로 급등할 전망입니다. 사실상 아베 총리는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만들어 놓은 셈입니다. 아베 총리도 아베노믹스의 약발이 다했음을 의식한 듯 올 들어 한 차례도 아베노믹스란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후임 총리는 재정 확대를 뒷받침하던 중앙은행의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등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니혼게이제이신문은 구조개혁과 디지털화를 서둘러 주요 7개국에서 가장 낮은 생산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새 내각 출범이 기존 집권자민당의 총재만 바뀌는 것일 뿐 여야 정권 교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베노믹스가 계속 생명력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 2분기 GDP가 연율로 따져 27.8% 급감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고 있는 현 경제의 난국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 과제인 것도 그런 예측을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일본은행 심의위원을 지낸 기우치 타카이데 노무라 종합연구소 대표 이코노미스트는 도쿄신문 인터뷰에서 금융 완화가 결과적으로 거액의 재정 지출을 야기해 국가 빚이 불어났다고 아베노믹스를 평가하면서 새 내각은 경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는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선 금융 완화를 추진해온 아베 총리의 퇴진으로 일본은행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면서 폐해가 많은 금융정책의 정상화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당장은 코로나19 대응이 경제정책이나 금융정책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어 새 총리 체제의 내각이 출범해도 기존 정책의 방향성과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네코 마사루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아베노믹스 실패 등을 아베 총리가 남긴 부의 유산으로 거론한 뒤 새 총리가 이를 하나씩 극복해 나가야 한다면서 아베 정권이 시키는 대로 500조엔을 찍어내 뿌린 구로다 총재와 정권의 눈치만 보고 움직인 관료 집단을 필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숨죽이고 있어온 일본 지식인들의 일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이 엉망이 된 일본 경제에 뒤늦게 수습에 나서려는 모양새이지만 이도 역부족으로 교회 확진자 전국 193명, 서울시 정광훈 고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으로 지금까지 전국에서 19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서울시가 16일 전했다. 이 중 145명은 서울에서 검사를 받아 서울 지역 환자로, 나머지는 16개 타 지도 환자로 각각 등록돼 관리되고 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 행정일 부시장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밝혔다. 서울시 전광훈 명백한 범법행위. 서 권한대행은 전광훈 목사는 책임있는 방역의 주체이자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공동체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규정하고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물어 전 목사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이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다. 서울 코로나 확진자 하루 만에 146명 증가, 사상 첫 세 자리. 서울시는 16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서울 지역 확진 환자 누계가 24시간 만에 146명 늘어난 1,987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403명이 입원 중이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 146명 중 107명은 사랑제일교회 관련이다.
서울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은 것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과거 고점이던 3월 10일에 3배가 넘는다. 서 권한대행은 이는 지금까지의 위기 수위를 뛰어넘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중한 상황이라며 이번 연휴가 일촉즉발의 확산 고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조기 발견, 조기 검사, 조기 치료의 3T 체계를 확실히 작동시켜 1분 1초라도 신속하게 조기 진화에 나서겠다. 더불어 방역 방해와 비협조로 사회 공동체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환자 급증으로 서울 병상 가동률 50% 초과. 서울시는 전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서울시의 코로나19 병상 755개 중 389개가 사용 중이어서 가동률이 51.5%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병상 수요 급증에 대비해 현재 100병상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 중이며 추가로 총 350병상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또 자택 격리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도심 호텔 등을 활용한 임시 생활시설 542실을 확보해 운영 중이며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193명, 급격한 증가세.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에서 파악된 검사 대상자 4,066명에 대해 검사 이행 명령을 내렸고 그중 3,397명의 소재를 확인했으나 나머지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금까지 교인과 방문자 등 771명이 검사에 응해 14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280명은 음성이 나왔으며 나머지는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정엽 시장 권한대행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검사 대상자 중 서울 거주자 1,971명에게 신속한 코로나 검사와 자가격리를 안내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여전히 검사 진행은 미진한 상황이라며 나머지 16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신도와 방문자들도 조속히 검사를 받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 권한대행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검사 대상자 669명이 주소 불명 등으로 소재 파악이 여전히 되지 않고 있다며 금일 중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서울시 직원이 직접 가가오어 방문해 조속한 검사와 자가격리를 촉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오늘 오후 교회 행정실 컴퓨터에 저장된 신도 명단과 예배 참석자 수기 명단을 통해 검사 대상자 명단을 재차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2월 신천지발 코로나19 확산 당시와 같은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사랑제일교회 종사자는 물론이고 모든 신자와 방문자께서는 지금 당장 가까운 보건소와 검진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정부 전광훈 목사 고발, 문 대통령 강제수단 동원해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를 감행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을 두고 국가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와 관계자들을 고발 조치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폭증했다. 하루 사이에 279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신천지 이후 맞이한 우리 방역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대 고비라며 하지만 대규모 집단 감염원이 되고 있는 일부 교회의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방역당국의 지속적인 협조 요청에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적었다. 이어 게다가 격리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 다수가 거리 집회에 참여했다. 전국에서 온 집회 참석자들에게 코로나19가 전파됐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는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정부는 강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전광훈 목사와 일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은 지난 15일 열린 반정부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교회 내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집단행동을 감행한 이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지난 12일부터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까지 총 193명이다. 16일 서울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146명 중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115명에 달할 정도로 확산세가 가파르다. 특히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된 상황에서 시위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서울시에 따르면 교회 출입자 명부 작성을 미흡하게 해 정부의 확진자 파악 과정을 난항에 빠뜨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염병 예방 정책을 방해한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자가격리